쇼 3변시대 2부 3변시대 들어왔습니다. 자, 고고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주 한번 안 나온. 아니요. 그리고 여기 화개장터. 바로 밀려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지난주에 안 나왔다가 예. 큰 걸 깨달았어요, 제가. 뭘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그 법 재판 갈 때 운전하느라고 이 3변시대 시간 거의 다 들었어요. 아니 기사 없어요 따로? 네, 저 그냥 제가 운전하는데요. 아 근데 왜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어요? 그럼 돈이라도 좀 나와야지. 아, 왜 그러세요? 뭐 항상 글로 모이고 들어가요. 또 올라 그래, 또 올라 그래, 지금 또 올라 그래. 구 새누리당. 예. 지금 새누리당 아니 지금은 그 기사도 없이 살았구나. 어쨌든. 예.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은 빠지면 안 되겠고. 한 번 빠지니까 뭐 집단 공격을 뭐. 예. 아, 아니 뭐, 빠지면 둘째씩 그렇게 모여 앉아있다가 화장실도 못 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 없으니까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재밌었는데. 아, 왜냐면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해주는 악플 유발자. 아 JS에서 악플의 종결자. 안 들으시네? 누가 총 맞았다는데? 아닌데. 이거 발표구나. 그 전에 총 맞은 거죠 이게. 예전에 예. 살아났대요 그분.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예.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유엔사 10시 30분서부터 판문점 CCTV 공개.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MT 이 뭐죠? MDL 군사 분계선입니다. 예, 군사 분계선. 밀리터리 D는 뭐예요? 라인은 알겠는데요. 디바이디드 아닐까? 디바이디드. 디바이디드. 분계. 나는 분계니까. 군사 밀리터리 디바이디드 라인. 장교인데. 라인은 알겠는데. 아니 경상도는 좀 예. 영하고 안 친해요. 예, 장교인데. 예. 자 군사 분계선 넘었을까 했는데 군사 분계선 넘은 걸로 정전 협정 위반이다. 위반이 되죠. 예. 오 이러면 큰날 심각하죠, 큰일인데요. 이러면, 예. 한판 이게 뭐예요? 디마케이션 라인이냐? 아니고. 예. 어렵네요. 디바이디드 아니네요. 이건 알 수가 MDL. 없어요. 디마케이션 TION 앞에 액센트가 있죠. 디마케이션 라인 무슨 뜻인가요? 뭐요? 군사 분계선이요. 뭐 복잡해. 그렇구나. 예. 분계. 예,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계라는 뜻이지. 자, 첫 번째 심각한 것 뉴스.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전병헌 의원 검찰 출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당하고, 자 여의도가 신종 사정 바람에 그렇죠. 떨고 있다. 사정 전국. 일단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지금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최경환 의원은 펄쩍 뛰고 있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는 근데 얘기까지. 왜 동대구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게 좀 그래도 마음 편하신가 보죠. 왜 하여튼. 그러냐면요. 아니 그렇죠. 경산 그건 이쪽 사람인데. 전문가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 원래 경산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럼 경산에서 한다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청도. 여의도, 여의도에서. 뭐 광화문 광장 이래도 왜 동대구냐면요. 예. 박주민으로 잘 알 거예요. KTX 타고 내려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동대구요. 동대구에서 내려요. 예. 동대구는요. 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대구를 모이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허브. 그렇죠. 허브. 대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대구? TK. 되면 박근혜 되고 안 전 되면 대통령. 되고. 예. 예. 이 정치적인 의미들. 야 이거 봐. 대구야 봐라. 내가 이 대구의 이 TK의 상징과 같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끝까지 호위하던 내가 동대구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됐어. 근데 이거 할복은 한대요 진짜로. 어? 할복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는 저번에 뭐 사실 우리 장 지지는 것도 못 봤고 예. 결국 다 못 봤어요. 우리는 결국 다 못 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뇌물죄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5년이 10년이에요. 아니 그거는 1억이면은 10년이죠. 10년이네. 근데 이게 이야.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2014년 10월에 1억을 들고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이 줬다고 무조건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배달 사고 중간에 배달 사고라고. 문제는 이병기 원장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예. 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죠. 그죠? 2014년이요. 네,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다시 네, 들어간 국정원 거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병기 원장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시점까지. 아하. 그리고 이병기 원장이 이제 지금 국정원 그 수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도가 나왔죠. 네, 그것도 예. 나왔고 일단 이제 대화가 나왔는데 배달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현수 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 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1명, 2명. 거기다 이제 아마도 그 국정원 같이 갔다는 직원도 조사를 했겠죠. 그럼 최소한 3명. 본인들도 그 돈을 인편으로 전하니까 네. 혹시의 배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네요. 네, 그렇죠. 한 명은 더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건 짜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의원 거기다 이제 압수수색까지 다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가 좀 더 나왔으면 최경환 의원은 사실 이제 검찰 소환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면 예. 최경환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피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실이 뭐 무조건 최경환 의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그러니까 형국이 눈빛에는 확신이 넘쳐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지금 잠이 아까 커피 마셔가지고 잠이 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쉽지 상황입니다. 않다. 입건은 아마 됐고요. 예. 영장을 내려 그러면 그 내사했던 사람을 입건시킨 다음에 판사 영장을 낸 걸로 보이고 사실 말이 압수수색 오늘따라 유난히 어려워졌어요, 금방. 네네 압수수색을 하려 그러면 네. 2주 만에 김태현 변호사를 견제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밟으려고 딱 눈빛이 왜 여기만 쳐다봐요? 진지하게 좀 예.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입건됐다는 거는 결국은 수사가 이제 개시되고 있고 다음 단계는 구속입니다. 이제 아니 기소. 예. 구속 이후에. 다음에 기소가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이제 소환이죠. 소환을 하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상황이면 본인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 기재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한테 특활비를 조금 늘려달라는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특활비를 또 준 거예요. 지금 상황 예. 구조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조금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 안에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기재부 장관한테 준 거거든요. 이런 거네요. 중국집 갖고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럼 단무지를 준 거야.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됩니다. 이거는 뭐 특가법상의 더 뇌물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대로라면 해도 지금 소환이 돼야 될 상황인데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아마 소환을 하지 않을까. 다음 주 초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네. 최경환 측에서 이 건 변론 좀 맡아주세요. 한번 맡겨서. 안 합니다. 왜요? 뭐 예? 뭐 그것도 변호사는 사실은 그건 없습니다. 예. 변호사는 뭐 닥치는 대로. 닥치진 않지만, 닥치는 대로 하진 않지만. 닥치고 변론. 뭐 근데 사실 맡고 싶진 않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뭐요? 뭘 하죠? 아니 그런데 하셨다. 제가 궁금한 게 아시아 투데이에 작년 7월에 뭐 롯데 관련해서 롯데 50억 받았다 최경환 실명 검열했잖아요. 그 건은 네. 지금 들어가면은 요거 1억만 조사나요? 아니면 그 건도 같이 조사나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별건 수사하지 별건 않는다.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꺼니다 보면 이것도 있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네. 그 건으로 네. 전병훈 수석이 지금 그럼요. 조사를 받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롯데에 관련돼 롯데가 이제 최경환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 전 의원과 관계는 얘기들은 뭐 시중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최경환 의원이 당시 이제 초이노믹스라는 말 붙을 정도로 일종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빚내서 그렇죠. 집사라. 당정청의 삼각축이라고 뭐 청은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문고리 3면방을 했을 때 예. 당과 정을 장악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뭐 서청원 의원 보고 뭐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힘은 최경환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모든 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최경환 의원의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고 이면 이제 걸려든 건데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봐야죠. 받아야죠. 야.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한석 무리 기자는 쓰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한석 기자는 네. 취재를 해갖고 좀 드라이하게 들렸는데 네. 안에서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아주 찰지네요 내용이. 찰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찰지죠. 진짜 제가 노래도 하지 않고 갈 사람 예.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롯데는 몰라요? 롯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한석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한석 기자 견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친해요. 아 그래요? 한석아 듣고 있냐? 친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가 지난주 했던 분석이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 지난주 분석이 뭐였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알려드리면 전병헌 수석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는 야당 간사기 때문에 당시에 여당 로비 안 했겠냐? 여당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한석 기자의 분석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논평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 이게 이제 분석이었어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걸 전날 맞아요. 전화했고 제가 논평을 해줬다니까요. 네. 일종의 그거죠. 사자성어로 말하면 육참골단. 예전에 이제 조국 수석이 예전에 그 혁신위 할 때 쓴 말이잖아요. 내 거 사이 뒀으니까 네 거 뼈내놔. 정부 장수를 잡기 위해서 하나 내준 그렇죠.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미방위원장도 H 의원. 홍문종. 아유 말씀하시네. 다 하는데 그러면 그래요. 아프리카 노동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제가 시각은 뭐냐면 하나 더 나가. 자유한국당에서 조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은 거의 두 개 당연한 마찬가지로 봐요. 친박 7세들, 예. 친박 신대 입장에서 큰일 났네. 우리한테도 칼날이 다가오는 거야.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비박들, 홍준표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일종의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 정리 못했습니다. 의원총 이런 정리 안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어라?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네. 이게 웬일?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웬열? 이게 웬열이죠, 인터넷 용어 웬열. 급식체로 하면 웬열 이겁니다. 왜냐하면 봉조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업자라고 했을 때 로비 대상으로 세상 쓸데없는 게 여당 비주류예요. 여당 비주류 쓸데가 없어요. 여당 실세 주류 로비 대상 맞습니다. 오히려 야당 강경파들 로비 대상 할 수 있어요. 여당 비주류는 힘도 못 쓰고 쓸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는 오히려 친박의 독시가 된 시절인데 비박의 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비박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박 실세들 막 몇 명 달려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적폐적 욕 먹겠죠. 지금 지지도 14, 15%인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잘라낸 거 잘라낸다라고 보면 우리가 못 잘랐던 거 대신 그러면 이게 잘라낸다. 홍준표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비박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걸 그렇게 방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갈 사람은 가야 또 근데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방위원 중에서 야당 강경파로 잘 알려진 최민희 의원이 아마 하나도 안 받았다는데 뭐. 아니 나만 빼놓고 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걸 방송 듣긴 들었는데 뭐 최민희 의원 그 정도 굉장히 자신 있게 확신해서 다 조사해. 최민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당시에 여당, 야당 다 조사해. 다 조사해. 다 털어. 가. 예. 난 괜찮아라고 이건 하는데. 적폐청산이야. 뭐 근데 진정으로 화가 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말이 일부 맞긴 한데 지금 당장은 최경환이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그렇죠. 전병헌이 시작인 거 마찬가지로 최경환도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뭐 잘했니 못했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지금 열받는 그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방위 소속 중에 열받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냄새도 못 맡은 의원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당 비주류. 여당 예. 비주류한테는 로비를 할 이유가 아니 없죠. 그럼 그때 명단을 쭉 놓고 여당 주류 비주류 한번 언제 다음 주에 한번 분석을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갖고 한번 오겠습니다. 그려보죠 한번 다음 그래서 주에. 이 사람 얼마 근데 그 추정을 해보자 얼마씩 받았을까.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튈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류는 안 갔다. 비주류는 어찌 보면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니까. 리쌍이에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저쪽은 우리가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굳이 그래 지난번 이한석 분석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야. 한 발 더 나갔죠. 한 가지 더 왔네. 한 발 더 나갔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거죠. 친박은 야 이거 어디까지 갈지 아까 조금 전에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나도 먹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거고. 최순실 모드로 해보세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비슷해. 근데 비박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는 없죠. 또 대놓고. 그래도 같은 당 사람들이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상황. 그리고 이거는 갈 때까지 쭉 간다. 그래서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스타트. 예, 그래서 50억 그 롯데 홈쇼핑 건도 결국은 뭐 아까 별건이 번지는지 아니라 또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을 뭐 것이다. 번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기본적으로 재승인 로비에 관한 거라면 당연히
뭐 지난주에 아마 박준 변호사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인력 보강한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의 간사한테 예를 들어서 쪽에 돈을 이제 로비를 했다고 하면 전병헌은 야당 간사도 아니지 않았나? 당시 전병헌이 간사였어요. 그 예, 당시에 이방에. 예. 가장 마지막까지 예. 좀 반발했던 예. 반발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억이 갔다. 그러면 안 반발하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방송법 개정안을 이른바 전병헌법을 냈던 사람이 전병헌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약을 쳤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금액이 그거라면 최초 했던 금액은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최민희 의원의 분석은 이거더라고요. 이미 여당 로비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병이 나오니까 대표 예. 전과 기록 2개가 나왔는데 이거 왜 뺐냐 하면서 다 로비가 끝났다고 그렇죠. 하는데 전병헌 의원이 퉁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여기도 로비를 해야 거기 돼? 안 막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최초 10억인 얘기를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 그 10억 e스포츠. 협조해줘라. 근데 3억으로 됐어요. 그 10억이라는 거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예. 저쪽도 10억 이상이 갔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차도살인론 예. 그거를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도 론까지 해요? 네, 뭐 론. 시진핑이에요? 네, 그러게. 당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예. 부산 가서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은 지금 뻘밭에 빠졌다. 그 다음 얘기 중요해요. 한두 명 정도 버리고 간다.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원래 정상적으로 뻘밭에 빠지면 동전에다 스금장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뻘밭을 빠지고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는데 어. 뚝 떨어졌고 내가 기네요. 그건 뭘까요? 그 얘기인 거죠. 버릴 사람 버린다. 그런데 이게 그 롯데 홈쇼핑이 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업계에서 롯데 홈쇼핑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쫙쫙 그 약치기로. 그렇죠. 예. 예. 그 롯데 홈쇼핑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아니요. 롯데 요즘 다 드러난 일이고 그래요? 그 당시 롯데 홈쇼핑은 방송법에서 만약 퇴출돼 버리면 끝이지.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매덕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롯데가 방송 이 정도 명예훼손입니다. 정봉주 걸어야 되겠네. 아니요, 롯데가 그럴 수 아닙니다.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자, 한미진님 정말 이번에 롯데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시민인데요. 롯데에 대한 기업 이미지 최악입니다. 롯데가 부산 시민들이 막 하면서 롯데 야구단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강민호까지 지금 삼성 가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착각해요. 롯데 기업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죠.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 그다음 부산 시민 자신들에 대한 환호예요. 그럼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홍 대표 오락가 해명? 홍 대표님이 예. 지금 약간 그 무슨 볼을 차셨어요. 예, 변볼. 변볼을 찾았어. 변볼을. 이게 2015년에 이제 성완조 리스트 문제가 그 나왔을 야구 때. 얘기하는데 우리 그 이승엽 선수는 변보를 어떻게 변볼. 표현하는지. 예. 야, 홍 대표가 뭔 볼을 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변보를 찼다니까요. 네, 똥볼을 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성완조 리스트 딱 터졌을 때 예. 그때 이제 1억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1억이라고. 1억 명 중에 한 네, 명.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11년도에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제 기탁금 1억 2천만 원 그걸로 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내가 그 특수활동비 받은 거 쓰고 남은 거 생활비로 줘서 부인이 모았다. 네, 부인이 그거 잘 모아가지고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거 횡령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맨 처음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 변호사 당시에. 그거를 집에 생활비로 줘도 돼? 네. 이제 이런 문제제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또 횡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가만히 좀 생각해보니까 그거 진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다 쓰고 그 당시에 내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SNS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혜영이 원혜영 의원이 깜짝 놀랐어. 내가 나 언제 줬어? 나 한 푼도 안 받은 적 없는데. 예.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 줬잖아 이게 아니라 그건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 봐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럼 그때 그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어? 또 여기도 특수활동비 예. 논란까지 성완종 리스트 그 1억에다가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이렇게 하나 이게 딱 덤을 하나 더 씌워놓은.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좀 큰 변보를 차셨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해명했죠. 특수활동비는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세비가 남아서 세비를 모아서 1억을 만들었다. 그것도 거기까지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예. 계속 그 1억 2천만 원 출처가 아니 근데 이상해지니까. 다 죽어있던 서가본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요즘 서가본이 전 의원이 더 친해요.
예. 그 순천 예.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줘. 이 대목에 나도 돈 받은 거 없다 그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업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해명을 하려다가 혹을 떼려다가 혹을 한 저기 한 예. 다스 정도 붙이는 그런. 얼마한테 빠졌는데 지금 낙오되기 직전인 본인이 아닌가? 정치적인 무리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성한종 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미 그건 다 수사 끝나고 재판 나면서 아니 이게 그런데 객관적 분석의 희망사항이에요. 아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영향 미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 광고 듣고 계속 가봐요. 그렇죠. 광고 듣고 다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변시대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변시대 자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 바로 밑에 서도 괜찮죠. 그렇죠, 뭐. 아, 그거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은 연배 거죠. 때문에 연배. 예, 최고 바로 밑이요. 네, 최고 너무 좋습니다. 변호사는 네. 50대 초반.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40대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사중이에요, 차가 40대 사중, 있어요? 사중. 네. 그래도 30대 후반이라 레이지예요. 네, 30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네, 그렇습니다. 형. 자, 홍준표. 홍준표. 아까 그러니까 뭐 네. 저는 뭐 그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결에. 왜냐면 그건 뭐 아이고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장삼이사 이 보통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그 1억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안 해요? 무슨 일이요? 성완종 1억. 아 지금 이제 심리하고 있잖아요. 대법원 기록 보고 있잖아요. 언제쯤 해요 그거?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아, 이제 왜냐면 변호사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아니, 왜냐면 대법원이 그게 좀 그러니까 일반 형사 1심 법원이나 2심 재판은 네. 재판 변론길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에서 오늘 무슨 누가 증인이 나와서 뭘 했고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쯤 난 대충 예상이 가다는 거죠. 이 뭐 이주영 부회장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근데 대법원은 재판하는 게 아니라 1심, 2심 서류 갖다 놓고 서류를 다시 보는 게 서류 심사거든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뭐 100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10,000페이지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바빠서 딴 거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3년 경우도 걸렸어요. 3년 걸렸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게 과연 예를 들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예.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3년 걸릴 사건이냐? 그렇죠.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법원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홍준표 느낌이 대표는 저는 네. 지방선거 끝난 후에 날 그래도 것 조금 같아요. 언제든지 모르겠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 아까 오전 하다는 말씀 마저 드리면 예. 근데 홍준표 대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뭐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아, 무죄가 유죄로 그럼요. 바뀌지는 않을 건데 그럼 또 다만- 대법원도 믿어야죠 이제는. 네, 그렇죠. 다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도지사로서 예. 본인의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치는요, 특히 이제 야당 대표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급 정치는요,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말이 바뀌었을 때는 내가 왜 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이걸 잘못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걸 잘못하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내 의견이 바뀐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 왼쪽에서는 뭐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이 맞다고 예를 들면 뭐 광화문 가서는 촛불이 맞다고 그러고 덕수궁 가서는 태극기 맞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고 말이 바뀌는 데는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게 약해요. 말이 이걸 바뀌었을 극복하지 때. 않으면 예.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치적 미래는 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번에 특활비 말 바꾸거나 좀 버벅거렸잖아요. 네. 원혜영 건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 누구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순천. 서가방. 서가번 그거 좀 의원 얘기 네. 좀 네, 해줘야, 해줘야 돼요. 밥 써주는 오랜만에 밥을 안 또 사주세요. 이름 나왔는데 서가번 전 의원.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뭐 근데 홍준표 대표는 좀 위기 상황 온 게 아닌가.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왔고 결국은 이제 야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권력 다툼 아닌 다툼을 하게 되고 이런 실수 같은 게 결국 안에서 비주류가 아주 문제 삼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근데 우리 듭니다. 청취자분들 그 홍준표까지는 아는데 서가번. 서가번 모르지 않을까요? 지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누군가 서갑원. 너무 해주시는데요 지금? 네. 너무 해주시는데요? 서가번 정도 아니, 다 근데 알죠.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했는데 예. 워낙 존재감이 약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띄워주는 겁니까? 디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유, 띄우면서 디스하는 아니 이타삼피. 서갑원 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 도대체 아.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세게 얘기하죠. 택도 없어서 좀 하지 말았겠죠. 그랬어요? 예, 예. 아,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돈 안 받는데 내가 돈 만약 받았으면 네가 할복해라. 할복 네가 해라. 자, 다음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다음 주 재개. 유영하 변호사 병원비 대납해줬다. 자, 최고의 전문가.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까? 그럼요. 예. 박근혜 그렇지, 최고의 대통령 말, 전문가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말. 근데 말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허리까지 아프시다니까 지금. 심쿵. 봤죠? 자세 바로 잡는 거. 각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세 몰아가나.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넥타이도 바로 매고. 이렇게 몰아가나요? 자켓도 입어야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각각께서 다 보고 계세요.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저기 디스크 MRI 찍었다면서요? 예. 저 강남성모병원에서. 세 차례 만에 네. 디스크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디스크 이제 뭐 계속 힘 좀 나오나? 그럼 나도 모르죠. 병원비가 200 거의 한 300만 원 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계산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병원비 대신 내줬다는데요? 끝? 그러니까 이게 또 도돌이표예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도돌이표가 뭐냐면 옷값도 내주고. 그러니까 병원비 그다음에 내주고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내주고 아니야. 예. 이거 돈도 얼마 안 받고 별로나고. 아니까. 왜 자꾸 알았어요. 잠시 얘기 좀 하고. 돈 많이 받았다던데? 하세요 계속. 김태현 변호사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울먹거리지 말고.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가 돈독하다는 거 하나. 야 그 돈을 왜 유영아 변호사 내주지? 이건 무슨 돈이야? 라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 돈을 때문에. 내주니까 돈독하다. 예.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특수활동비 또 모았다가 그거 도돌이표. 그게 있죠. 뭐냐면 왜 도돌이표냐면 예. 지금 검찰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상납된 그 40억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개인 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금 말고 대통령 시절에 뭐 개인 용도가 뭐가 있겠어요? 옷값, 그다음에 뭐 머리 하는데 비용, 예. 올림머리 비용, 예. 그다음에 뭐 각종 시술. 아줌마 시리즈, 각종 시술. 뭐 저기 무슨 기치료 아줌마 뭐 아니 세월호 주사 나고 아줌마. 지금 이틀 뒤에 시술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비용으로 썼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인식을 하죠. 검찰에서 명확하게 사적으로 썼다는데 그 사적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병원비를 내줬으면 그럼 그걸 유영아 변호사가 관리하면서 병원비까지 내줬나? 이제 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돈독해서 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너무 이게 도돌이표인 게 그 사적 용도가 그 이런 게 사적 용도네? 아. 가 되면서 또 이제 도돌이표로 일단 국정원 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쓰인 게 이건 아니냐라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뭐가 그러니까 안 걸리는 되죠.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옷값 예전 재임 시절에 옷값 같은 거 특수활동에서 썼다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예. 저도 그게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뭘 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참저 아니 당황했어. 제가 들으시라니까 예.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썼을 가능성 있다 이 예. 얘기인 거죠 내 얘기는. 네. 근데 썼을 가능성은 위법이다. 아까 썼으면 위법인데 예. 그렇게 썼을 가능성은 뭐 상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다 아니다고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검사 예. 아닙니다. 근데 네. 이거를 오늘 좀 당황하신 아니, 것 나는 같아. 약간 당황해 지금. 이거를 특수활동비에 뭐 하는 걸 가지고 유영한테 영아야 네가 좀 관리해라 줬다가 유영 벌써 딱 가지고 있다가 냈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한 게 저는 네. 그 저 이제 검사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빼박이가 될 것 같은데 유영아 변호사 변론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유영아 생계는 어떻게 변호사가- 유지가 되지? 근데 변호사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뭐 500만 원 받았다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오니까 꽤 많이 받았다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오, 왜냐면 그래요?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그 탄핵 그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들 토탈해서 한 거의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한테 변호사비 꽤 나갔다는 이제 보도가 한번 그게 나왔습니다. 특수활동. 여기서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돌이표. 특수활동 수 있는 또 거죠.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액 현찰로 지급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돈을 따지고 그러니까. 가면 그게 뭐 특수활동비죠 내곡동 왜 삼성동 이렇게 흥분해요? 아니 그러니까 집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니 특수활동을 받았어요? 왜그 대목에서 왜 이렇게 흥분해? 유난히 그 흥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정리 좀 하려고 이거를 유영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서는지 박지원 네. 표정이 너무 웃겨. 내줄 수는 있으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모아둔 특수활동비 영아야 네가 관리해라.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아니요. 쫙 빼가지고 합리적으로 병원에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그 말씀 저도 드리는 변호 거예요. 업무를 하고 뭐 친한 의뢰인이 있을 수가 오늘 머리 왜 있습니다. 이렇게 깠어요? 근데 뭐 방송을 하고 와서 그런데 친한 의뢰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한판 친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내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치료비를 그리고 이제 뭐 수임료 같은 경우도 요새도 최근에 와서는 거의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그렇죠. 현금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했다. 현금을 한다는
한다면 신고하는 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부가세 같은 게 걸리면 엄청 내야 됩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관계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유영아 변호사라면 돈 안 받고는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년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돈 받았대요. 더더군다나 500만 원 받고 어떻게 1년간 더 받았다는 합니까? 보도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건 더더군다나 치료비까지 왜 내줍니까? 근데 남만 이름이 있어요. 좋아도. 일반적으로는 저기 박지훈 변호사 얘기 맞는데 유영아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의뢰인을 만나든 그 의뢰인과의 관계 그걸 저는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게 넘어선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관계 자체가 그 특활비 받았을 가능성 높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건 모르죠 나도. 나도 모르죠. 자기 쌈짓돈에서 병원비를 내줬는지 수임료 받은 거에서 일부 준 건지 아니 이랬을 수 있겠. 수임료가 이랬을 수 특활비에서 있겠네요. 왔으면 그게 예. 그 돈이 그 돈이네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랬을 수는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짝 붙어 있는 최순실이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또 문고리 3인방도 없으니까 유영아 변호사에게 예를 들어 그 1억 수임료를 줄 거를 근데 한 2억이나 3억을 줬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 그래서 있죠. 내 그렇죠. 일반 생활을 관리 좀 해줘라. 네, 뭐 아니 그럴 가능성이 또 있죠. 돌고 도는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되게 이건 추측이니까 우리가 예. 뭐 폄훼 뭐 어떤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유영아만 접견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접견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수임료만 줬겠어요. 접견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려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면 이 합리적인 윤전추 한 추론은 명 더 있어요. 윤전추. 윤전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예. 그 사람들이 돈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영선이 그 돈을 가능성은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영선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유영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는 변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접견을 독점하고 있고.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있기 네, 또 때문에. 윤전추 윤전추는? 행정관도 사실상 뭐 그때 그 세월호 때도 뭐 안에 있었다고 예. 하고 하니까. 근데 이 돈 내준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지금 이 중앙지검에서 네. 검사들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들 잠깐 틈날 때 정치적으로 자주 듣는데요. 그럼 이제 유영아 변호사 소환해야 되네. 아니, 뭐 유영아 변호사 소환은 조금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웬만한 조사는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치소 찾아가 조사하는 거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을 조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이 40억을 받아서 사적으로 썼는데 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뭐 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이다 보니 예. 거기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금도 어쨌건 아무도 안 받아주는 면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이 병원비 대납 제가 아까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예. 이것까지 특활비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럼요. 사실이에요. 아까 그렇죠. 박진 변호사 예. 얘기처럼 예.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내 의뢰인이더라도 예, 근데 이 김태형 내 살까지 다 변호사- 내줘가면서 변론을 하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 미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상식적으로 변호인 납득이 어렵거든요. 의뢰도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뭐 또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의뢰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가 아 변론을 잘한다 이런 느낌은 또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치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유영아 변호사의 돈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만 제 자, 생각은. 그럼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재판이 42일 만에 보이콧 42일 만에 재개가 돼요. 27일 날 10시에 예. 재개합니다. 재판에 나올 가능성.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면 불리할까 유리할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와서. 아니 안 나오죠. 재판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확률이 높은 오. 거. 아니 왜냐면 지금 뭐 국선 변호사 다른 변호사 같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죠. 딱 그런 거 보니까 뭔가 교감이 교감이 있어요? 알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늪에 빠진 기분이야. 늪에 빠진 기분이야. 나만 버리고 하는 거야. 한석이도 있어 이제. 야, 늪에 빠졌어 지금? 네. 아니 안 나와요. 제가 봐.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아니면 아니 물리 왜냐면 박 상관없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예전에 이미 재판 보이콧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 가 선임되다가 다시 27일 만에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이루고 앉아있기는 본인이 그게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본인 입장, 본인의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정치 재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출석 거부를 하고 출석 버틸 거부하겠다. 확률이 예. 저는 한 99.9999999%라고 보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지금 접견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석 재판은 진행이 되나요? 진행하는 변호사 건 있으니까 바로는 안 할 바로는 안 거고요. 하고. 이제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네, 주고 27일 날 딱 안 나오니까 아, 오늘 지금부터 이제 골석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또 엄청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아니 이게 예. 없는데 재판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2번, 3번, 많으면 4번 정도 기일을 지정해서 그때도 안 나오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골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죠. 전병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거로 뛰어넘어가면 전병헌 의원 얘기 못 하는데. 자, 하죠, 전병헌. 뭐. 예, 전병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예. 자, 전병헌 17시간 조사받았어요. 네, 17시간 조사받았는데 예. 일각에서는 그날 바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소리 많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뭐 이런저런 보도들을 통해서 전병헌 의원 쪽으로 다 이제 쏠려가는 분위기였고 예. 검찰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귀가했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별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수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어쨌건 현역 정무석이 물론 옷은 벗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정권의 뭐 핵심 실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뭔가 명확한 증거 없이 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되면 이거는 또 굉장히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지금 관련자들 진술 많이 확보했고 예. 그다음에 객관적 증거들 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압수수색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병헌 의원이 진술을 했잖아요. 17시간 동안. 예. 이걸 매칭을 해서 이제 소위 이 정도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며칠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보통 사건보다도 늦어요. 증거나 이런 진술 맞추는 거 조금 더 촘촘하게 네, 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저는 좀 거죠. 다르게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예. 사실상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에요. 브로커하고 전직 보좌관들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이 수사선에 오른 거고요. 예. 그리고 불렀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도 좀 중요하긴 해요. 11시, 그러니까 자정 전에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만 그걸 11시 많이 30분. 봤어요. 3시에 나온 이유는 변호사하고 아마 그 조서를 읽는 과정이 상당히 조서 리딩을 그렇죠. 세게 해야 되니까. 리딩을 많이 했. 우병우를 예. 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예. 검찰에서 아주 많이 못 추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저 상황에서 대지를 중간에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데 대지를 했을 때 그 예전에 얘기했던 전직 보좌관들이 검찰에게 유리한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지를 했나요?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청구를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바로 들어가면 금액이 1억이 넘고 얘기를 하면 더 증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청구에도 아무 상관, 긴급 체포에도 아무 상관이 이것도 없습니다. 뇌물이니까 10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가 끝난 지 며칠 지났는데 별말 없다는 거는 검찰이 생각했던 수사 방향하고 조금 틀어졌을 가능성. 그거는 뭐냐면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네. 진술자가 말이 바뀌면 홍준표 대표를 보면 알잖아요. 1심 유죄 받다가도 무죄 받는 게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말이 살짝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야구 선수였다 축구 선수 됐다 축구 선수 됐다 야구 선수였다가 뭐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영장 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끄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조사 할 얘기 많은 과정 거 지금 갑자기 자리 잡았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 바뀔 수 많죠 그런 거. 바뀌었다. 그러면 검찰이 급당황하면서 이게 내용이 좀 틀린데 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술 바뀔 가능성이요. 예. 검사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이 먼저 구속상태나 보좌관과 전병헌 전 수석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과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과의 예. 그 관계들을 잘 아는 검찰로서는 그 가능성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열어놓고 봐요. 있었다. 예. 그리고 두 가지인데 보세요. 전병헌 전 수석이 수사를 받는 거에서 일각에서는 뭐 청와대와 알력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석으로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검찰의 단독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주지 않고서는 전병헌 수석을 소환 자체를 못합니다. 확실한 아니 지금 대통령 지조 80%고 비서실장 다음이에요. 넘버 2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석으로 버렸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선임 수석이죠. 네, 그게 아니라 검찰 단독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전병헌 전 수석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검찰은 부담. 그 부담 여당에서는 여당한테도 부담. 왜 잘하는 수석을 끌어내려가 이 난리 쳐 있고 야당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봐줬네. 짜고 치드는 고스톱인가요? 예. 면죄부지가 이거 나올 거고. 야당 그렇게 치기 위한 되면 마중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롯데 홈쇼핑 관련된 그 야당 당시 집권 야당 실세들에 대한 그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막혀도 어떻게 더 가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 확실한 친다? 무조건 영장을 전 친다고 보고
그래서 영장이 나올지는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으나 그렇지. 어쩐 형태로 또 불구속 치겠죠. 영장 치고 치면 안 저는 되지. 아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발부가 전- 되냐 안 되냐가 확실한 문제지. 카드는 쥐고 있다고 봐요. 쥐고 있다. 저도 전 영장 그리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저는. 그 카드를 쥐지 않았으면 검찰이 애시당초 시작도 안 했어요. 두 분은 카드를 쥐고 있고 네. 영장 청구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나올 높다. 저는 나올 카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카드가 생각해요. 탈색됐다. 카드가 아주 있었는데 잘 아세요? 아니 그냥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할 필요 네.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카드가 조금 색발라졌다. 야, 이런 그래서 느낌? 네. 50%다. 나올 저는 가능성 영장 청구는 분명히 하죠. 안 하는데 하면 이상하죠. 나올 가능성. 반반. 반반. 오민석 뭐 우리 예. 영장심판 판사들 있잖아요. 오민석 오민석 판사 판사 100%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건 또 누구 있잖아. 건. 이름 뭐죠? 권순호? 권순호. 예. 권순호 판사 100% 내겠죠. 모르죠. 예. 많이 내세요. 전 나온다 영장. 나온다. 자, 저- 2대1. 네. 저도 나올 확률이 2.5대 0.5. 네, 2.5대 0.5.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장님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네. 자, 하나그룹 3남 김동선 갑질. 아하, 그런데 이 김동선이요 지금 조사받다가 무슨 변호사하고 썸을 탄다 이런 게 찌라시 좀 돌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하여튼 하긴 뭐, 하지 않아요. 대형법이 사생활 일이니까. 대형법인 여자 변호사랑 뭐 그렇다 뭐 이런 예. 소문이 났었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한 건 편집해 버리죠. 그냥 예, 없었던 일로. 근데 그 대형법인에 예. 그 대형법인에 신입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이 김동선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 신입 변호사들 모여서 이제 술 드링킹, 한잔 하면서 드링킹. 드링킹 아. 할 때 1시간 정도 드링킹을 하다가 이분이 확 갔네요 술이. 그 파이팅. 거기서 이제 너무 넘치는 파이팅을 보인 거예요. 샤우팅.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오. 변호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네. 뭐 하나 회장님인데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도사예요. 좀 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똑바로 앉아 각 잡아 뭐 이런 분위기로 오. 사실 거의 직원 대하듯이 하다가 김동선 씨 군대를 갔다 왔나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안 가지 않았나요? 군대 나갔는데 각을 어떻게 잡지? 금메달 3개 따고 은메달 예. 하나 땄는데 그 연금 박탈된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왜요? 저번에도 또 저 폭행이 있어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그래서. 근데 이번엔 마장마술? 예. 근데 그 저와 저희 정유라하고 같이. 아.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냥 예. 좀 변호사들 기분만 나쁜 정도면 됐는데 더 나가서 이제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오.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윙윙 헤드뱅잉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거 완전히 폭행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변호사들이 그 뒤로 그냥 속만 앓고 예. 사석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서울변협에서 서울변협회장도 본때를 보이겠다 하는데 피해자들이 본때를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면 이건 처벌을 못합니다. 폭행죄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니까. 어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변호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김동선 씨는 어제 사과는 했어요. 근데 물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과를 했음에도 더 싸늘한 시선을 예. 받을 수밖에 없는 사과였는데 예.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변호사가 대응을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요 변호사들 이름 공개하죠.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예, 변호사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반의사 불벌죄라서 또 한다 예. 하더라도 벌금 사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고는 이미 관계가 국민 없어요. 감정은 실리를 치고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예. 주주 대표님이라고 부르니까 왜 내가 대표냐고 하나그룹의 주주라고 주주님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주주는 난데 정봉 주주. 예. 그러니까 약간은 조사겸 주주. 만취해가지고 이런 습관적으로 저도 뭐 술을 좋아하고 우리 다 술을 좋아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빼고. 예. 그렇지만 실수는 하지 않잖아요. 주폭이라 그래 술 먹고 하는 거. 이렇게 예. 하는 건 반복이 계속 몇 번 있었거든요. 올 초에도 있었고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변호사들이 됩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문화요? 술 먹으러 안 가요. 예. 할까요 안 할까요? 뭐요? 변호사들 문제제기 할까요 안 제가 할까요? 봤을 때 안 할 것 예. 같아. 왜냐면 했으면 진작했겠죠. 예. 그리고 두달 됐어요, 두 달. 거대 고객이니까.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알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없는 경제 뉴스. 어떤 사람들이 알쓸 그 SJ를 본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이거는 좋죠. 정치가 생활 정치가 돼야 되고 경제가 생활 경제가 돼야 한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매경 출신이요, 매경. 매일경제입니다. 예, 네. 요즘 매경이 그 찌라시에서 핫해요.
네, 뭐 어제부터 굉장히 핫하고 핫해. 저한테도 왜 이렇게 매경이 전화가 하나 소속이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하나 거죠. 게 아니에요? 네, 아. 매경은 매경이죠. 아 매경은 예.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하나고. 어허 이상하네요. 그 사이 연관 관계는 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받아보실 수가 있을 아니 겁니다. 매경 주필이 하나? 아 화나? 화났다고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매경 하나?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나긋나긋하세요 목소리가. 진격의 코스닥 왜 이게 주제예요. 정철준 평론가님. 네. 진격의 코스닥? 이게 지금 코스닥 광풍이죠. 그러니까 뭐 열풍, 인기 이런 표현도 안 맞고 진격 이것도 약해요. 예. 광풍보다도 더 센 게 좋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부터 갑자기 올라서 최근에 한 2달도 안 됐는데 시장이 24%가 올랐거든요. 이야. 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3배, 4배는 우습다. 아니 그럼 거기가 코스닥은 코스피의 동생 동생. 뻘돼갖고 약간 좀 규모도 작고 매출도 작고요. 예. 설립 연도도 좀 역사도 중소기업이라고 짧고. 볼 수도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그렇죠. 크죠. 네, 중소기업이랑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벤처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중소 벤처. 그런데 다 죽어 있는 코스닥 기업을 M&A 갖고 하나 살려고 그래도 30억, 50억이 기본이던데. 그게 왜냐면 다 죽어 있는데도. 예, 그거 이제 우회 상장 백도어라고 예, 하는데 우회 상장. 이미 한번 상장이 된 그 프리미엄이 굉장하거든요. 아, 증시에 이게 뭐 우리가 상장이 되든 등록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 그렇죠. 3년 넘어 영업액이 우회 상장도 요즘은 불법으로 못 하고 금감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방금 우리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뭐 하찮은 기업 살려고 해도 그 프리미엄은 상당한 거죠. 이미 야. 등록됐다는 거, 상장됐다는 예. 게. 네. 요즘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 제가 알아본 데는 의료업계도 상당히 핫하던데. 아, 근데 지금 오늘 봐- 아침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땡땡이 네, 신땡땡이 지금 현대자동차 시총가보다 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신라까지 할게요. 신라땡. 네. 신라땡이라는 종목인데 그래요? 이게 9월부터는 6배가 올랐고 여름부터는 한 11배, 아. 12배가 올라서 지금 코스닥의 이 신라땡 열풍이죠.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류보다 바이오 제약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제가 그 의료 바이오 바이오라고 표현해요. 예, 의료는 바이오. 약간 그렇고 바이오인데 바이오 열풍이더라고요. 이 신라땡이 최근에 9월부터의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게 보통 6배가 보통 코스닥이 오르면 이 흔듭니다. 이제 개미핥기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다가 떨어뜨려 들었다 떨어져 가지고 다 토해내게. 그런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서 쭉 끌고 올라가는데 이 신라땡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에 하나 진입을 누군가 했었다면 이분들은 그냥 쫙 고속 두 탄 거야. 달간 만 편히 아이고 아. 또 올랐네 또 올랐네 이러면서 6배를 받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허탈하고 저는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했다가 지금 욕 먹고 있는데 참 욕 많이 이제 드셨겠네요. 광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경제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죠. 예. 그것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아니 기대감으로 코스닥 전체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선행 기술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쿠션은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왜 좋아지냐면 코스닥을 하면 우리 개미들이 코스닥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돈 벌었어 돈을 쓰죠. 그럼 내수가 돌아가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코스닥 광풍은 그 공식이 약간 안 맞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번에 보면 코스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것처럼 코스닥도 1위부터 8위 10위까지만 집중적인 매수로 튀어 올랐거든요. 왜요? 예? 왜요? 왜? 왜? 바로 이번에 수급이 있기 때문인데 그 수급의 시작이 국민연금 개입설입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이제 슬슬 나온 것이 4차 산업 밀겠다, 강한 중소기업, 벤처를 밀겠다라고 정책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군부를 핀 다음에 결정타를 날렸죠. 앞으로 연기금이 지금 투자 코스닥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리겠다. 오호. 국민연금이 들어온다. 예. 이거는 굉장한 매력입니다. 야, 그럼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룡이 들어온다니까 유도하겠다는. 그렇죠. 미리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선취매를 하죠. 예. 왜냐하면 샀다가 나중에 공룡 들어올 때 얘다 공룡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음. 들면 이해하기 쉽겠네. 우리
집에 조그만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이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 이라크 유전을 갖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이제 사둔 몰렸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위부터 대장주를. 10위 대장주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다 또 미래산업주, 예. 4차 혁명. 그렇게 가는데 우리 코스피랑 똑같이 개미들은 1위부터 10위, 15위는 안 삽니다. 워낙 세져 있어갖고.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죠.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박을 소리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을 우리들은 약간 야치잖아요. 레볼루션으로 혁명적 네네. 정신이 있는 개미들은 그렇죠. 혁명을 꿈꾸니까. 혁명을 예. 꿈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소외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광풍도 약간은 패턴은 그들만의 다르다. 리그로 끝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여의도에서는 예. 끝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이게 얘기. 스타트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죠.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쪽입니다.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코스닥 재밌어요. 권혜리 기자님, 네. 이게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X해놓은 거네. 이거 누가 X해놓은 거야? 자 그럼 이게, 그 네.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한번 들어가 볼까? 혹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님도 네네, 저는 네. 좀 권혜리 기자님도 투자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투자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예. 제가 뭐 주식 막 함부로 막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예,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 함부로 네. 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이런 걸 팩폭이라고 하나요?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던데 요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할 건요. 국민연금이 진짜로 들어오는지만 왜냐면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모태펀드 형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의도에서는 국민연금 안 들어와도 정부가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회적으로 네. 정책적 지원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정말 끝나자고 쭉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이제 신제품, 신기술이 개발을 이렇게 예.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의 힘으로는 네. 신기술 갖고 있는 제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권혜리 기자님 품절 대란 평창 롱패딩 오늘 판매 재개했죠. 네, 이게 2만 평창 3천 개 불렸고 오프라인으로 7천 개 맞아 재고를 풀겠다. 네, 이게 했죠? 이제 7천 개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4천 개 정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나머지 3천 개를 24일하고 30일에 이제 할 건데 이게 사실 그 중단된 이유는 저번에도 좀 약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 경찰까지 롯데 본점에 출동을 난리가 했었어요. 났었잖아요. 새치기고 해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예. 그냥 그래서 너무 오늘 몰려오고. 오늘 서울이랑 평촌에 예. 네 군데 점포에 그러니까 일단 잠실점에 천장이 들어갔고요. 오늘 2,000장이구나. 잠실점에 천장이 들어갔고 영등포 500, 예. 평촌 250 이런 식으로 한 1,900장 정도만 일단 풀었어요. 예. 왜냐면 23일이랑 30일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면 살 수 있겠지 하신 분들은 못 사시게 됐어요. 어제 밤서부터 진을 예. 치고 장사진을 이제 치고 30대 남성 한 분이 7시에 처음에 서신 걸 시작으로 해서 저녁 7시요? 저녁 7시요. 그래서 어제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1,000번째 사람이 오늘 아침에 7시 13분에 줄을 쓴 거예요? 네,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백화점은.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9시쯤부터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추운데 다들 서 계시니까 빨리 풀었구나. 네, 이거 핫팩을 나눠드렸나 봐요. 예. 근데 핫팩은 1,000개밖에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허. 핫팩을 1,000개를 나눠줬는데 그걸 받고 그냥 가신 분들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 4,500명 정도가 서 있고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번호표가 조금 더 갔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저희 그 취재진이 나가서 지금 1,001번째, 그러니까 1,001번째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괜찮다. 올림픽의 도전 정신으로 기다려봤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은 못 받았고. 못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일단 받으신 분들은 줄 더 이상 안 서도 되고 이제 10시 반 지나갔죠? 10시 예. 반에 300명 들어가 사고 12시 반에 이제 300일에서 600까지 사고 근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열풍이에요? 이게 14만 9천 원이에요 일단. 예. 이게 일단 14 가격이 착해. 가격이 착해요. 예. 가격이 착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3만 장 한정으로 한 거잖아요. 또 만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롯데백화점이 그 평창 올림픽의 그 공식 후원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스포츠 의류는 그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한 그 노스 땡땡땡사가 노스페이스 독점이고 예. 여기는 유통업체로서 비스포츠 의류를 롯데자만 안 나오면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3만 장을 이벤트로 만들면서 야 근데 이거 남겠지 당연히. 네. 재고가 남겠지. 남겠지 예. 생각하고 사실 평창에 이제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주간 스토어 2개를 세울 건데 거기서 나중에 그냥 팔아야지 예, 남으면. 예.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링거 맞고 있더라고요. 그 팀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래서- 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사실 이게 잘 더 지금 찍기 말을 힘들어요. 땡땡땡 해갖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롯데에서 팔아요. 네, 롯데 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롯데 제품 아니라 롯데가 하청을 준 거죠. 어디에다가요? OEM 방식으로 신성통상이라는 신성통상. 제조업체에 줬어요. 거기가 또 코스닥에서 날라다니는 그렇죠. 날랐죠. 왜냐면 예. 이게 지금 이걸로 품귀 날랐죠. 때문에 한 이틀 날랐죠. 음. 뭐 장중에 40%. 상한가도 치고. 자, 그래서 네. 롯데가 신성통상에 하청을 줬고, 네네. 그럼 실제 제품은 롯데 타이틀도 못 붙이고 신성도 못 붙이고 평창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패션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붙어있죠. 롯데가 네. 후원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찍기가 힘든 게 이게 거위털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미리미리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리고 이 14만 9천이라는 가격이 가능했던 게 몇 달 전부터 이걸 하겠다고 미리 공동구매해서 맞아요. 털을 해놓고 예. 그러니까 왜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나 예. 코코면 같은 것도 갑자기 인기가 있다고 갑자기 늘릴 수가 없었잖아요. 자, 가격이 착하다. 그다음 거의다. 두 번째 네. 조건이 거의털이다. 그리고 그럼 사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저렴해 그런 패딩이 나오는 스파 브랜드에도 사실 이런 가격대의 패딩이 있는데 많아요. 요거는 이 올림픽이다. 아. 요게 주한 거죠. 여기다 뭐라 썼다? 패션? 등에, 패션 등에. 커넥티드. 네. 패션 커넥티드. 그래서 롯데가 네. 생각한 게 그 올림픽 엠블렘을 밖에 달면은 이건 나중에 못 입을 것 같다 싶어갖고 딱 좀 심플하게 뒤에 패션 커넥티드만 뒤에 하고 안에 엠블렘이 있어요. 아. 그게 주요를 좀 한 거예요. 안에다가 네네. 패션 커넥티드 하게 되면 브랜드나 이런 것도 없이 조금 고급져 그렇죠.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사실 뭐 롯데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좀 맞아요. 끝나잖아요. 네. 게다가 이게 지금 사실 그 가격대 다른 스파 브랜드들 패딩과 달리 3만 장 한정, 뭐 평창 이렇게 리미티드. 결합을 하니 그렇죠. 아,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네. 또 이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안 입고 요거 그 키펜으로 사람들도 있겠어요. 근데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롱패딩인데 네. 롱패딩을 좀 이제 지난 주말에 가봤더니 이거는 그냥 패딩과는 약간 가격대가 달라요. 많이 여기 달라요. 물, 이게 네. 또 밑까지가 더 있잖아. 예. 거위가. 그런데 이제 네. 그래도 요 14만 9천 원대 나온 게 꽤 있어요. 있는데 조금 8대 2로 조금 괜찮다 싶으면 섬설 20만 깃털 후반 8대 2에 20만 원 20만 원 아니요 넘어요. 30만 원 넘어요. 30만 기본 원. 30만 원. 롱패딩에서는 네. 이자는 못 봐요. 아, 이게 그래? 지금 롱패딩이 네. 두 두 분이 한꺼번에 벤치다운이라고 덤비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요즘에 지금 내가 뭘 또 들었냐면은 연예인 패딩이라고 하죠. 네. 르땡땡에 네. 그게 지금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롱패딩이 작년부터 네. 인기가 좀 있었는데 올해 너무너무 유행이에요. 제가요 오늘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 입고 있죠. 우리 그 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집 옆에. 네. 야 이게 옛날에 노스페이스 이게 맞아요. 그게 네. 교복이라 그랬잖아요. 유니폼 학교. 네. 다 입고 다녔는데 진짜 등골 그 브레이커 얘기 나오겠더라고. 등골 브레이커가 그 노스페이스에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올해. 아 부모님도 저도 진짜 이게 전형적인 이 마케팅 상술이라고 보는 게요. 근데 또 재밌는 네. 게 네. 노스페이스가 지금 두 번 노스페이스는 그것도 꺾였잖아요 등골 예. 브레이크에서도. 근데 사실 노스페이스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그 공식 후원사 중에 하나예요. 스포츠 의류는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걸로 39만 원짜리 패딩을 지금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안 네. 팔리고 있다. 그렇죠. 그게 안 팔리는 거죠. 야. 게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스포츠 의류로 39만 원짜리가 나온 게 있고 이거는 일반 의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들도 입고 하는. 예. 그런데 이제 노스페이스는 참 여러 가지로 이번에 좀 씁쓸하게 됐죠. 예. 그런데 근데 이렇게 기존에 패딩 있으시잖아요. 예. 입고 나가 보면 요즘에 이 어떤 핫한 거리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짧은 패딩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저는 저 오늘 짧은 거 입고 나가 다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열풍 옷못 불기 샀니? 전에 긴 걸 샀어? 긴 걸 산 게 저는 이제 이 코트 올해 대세가 코트도 롱 코트예요. 롱이다. 예. 그래서 모든 그 패션 잡지를 보면 다 롱이에요. 근데 네. 패딩도 롱으로 갖고 저는 이 열풍 오기 전에 샀어요 미리 3개를. 패딩도요? 세 개를? 패딩. 정말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거 하나 하고 네. 딸은 이제 저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하니까 막 아니 우리는 이제 패션 잡지를 미리 보니까. 예. 그러셨군요. 아니, 실제 지금 다른 데들도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예. 지금 뭐 막 벌써 11월인데 5차까지 찍고 이런 의류업체들이 많아요. 맞아요. 롱패딩 워낙 근데 인기가 많아서. 전교생이 그걸 입고 가는데 제가 무슨 씁쓸한 생각이 드냐면 애들 다 입고 가는데 거기서 고급 아닌 걸 그렇죠. 티가 탁 나는데 학교 롱에도? 가고 그러면 어. 보면 근데 어떤 애는 롱 롱패딩이 자체가 없으니까 비싼데. 예. 아니 롱패딩이 없으니까 롱패딩 비슷한 롱코트를 어디서 하나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남자가 그걸 입고 가더라고. 야, 저 학교하고 또 애들끼리 차별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희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예. 짧은 패딩을 입죠. 네. 근데 롱패딩밖에 없는데. 아니, 그거 입지 그래서 마세요. 그거. 그 입지 패딩 마시고. 조금 싼 거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안 샵 10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제가 야단 쳐줄게요. 우리 이거 예. 숏 패딩을 한번 저 오늘 숏 입고 유행시키죠. 나오니까 숏. 사람들이 너 오래 살면 아니구나 이거 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올해는 롱패드 입고 쇼트랙을 보면 돼요. 자 다음 1111님 이분은 1111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요. 핸드폰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인데 중소기업 브랜드 고이톨도 생각보다 10만 원 중후반대 제품 많이 있어요. 너무 네, 맞아요. 평창만 쌓여 네. 파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봉도사님 말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1111. 그죠, 네. 1111이 뭔지 아세요? 11월 11일 무슨 데이예요? 광군제잖아요. 빼빼로 빼빼로데이. 네. 아니요. 가래떡데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가래떡데이. 올해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네요. 이런 걸로 공격하시는군요. 하나. 자 다음 잘했다. 뉴스 네. 정철진 평론가님 트럼프 세제 개편안? 네. 이제 미국의 지금 화두가 아. 세제 개편안이라는 우리 거예요. 롱패딩 하고 있을 때 여기 세제 개편안? 네, 세제 개편안인데 미국 얘기 많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좀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미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레이건 정부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추진하는 건데 예. 핵심은 감세예요. 그것도 부자 감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35%를 20% 깎아주겠다. 맞아요. 15%로 낮추겠다. 그런데 한 15%였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20%로 합의는 받고 개인 과표를 7단계를 4단계로 줄인다. 그럼 부자들이 덜 내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 결정타가 상속세를 2024까지 단기적으로 줄인 다음에 안 폐지. 내겠다. 그래서 결국 이 세제 개편의 최고 혜택은 이제 트럼프가 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본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설이 있죠. 그런 예. 공격이 있는데 아니 부시 때 레이건 때 계속 상속세 깎고 네. 하니까 그 미국의 빌리언이에요. 그렇죠. 내겠다. 예, 우린 내겠다. 우리 돈 많이 내는 부자 연합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세금 많이 그렇습니다. 네, 뭐 내니까 예. 상속세 빌 게이츠, 올려라. 버핏 빌 이런 게이츠 사람들이 예 다 맞아요. 했죠. 그런데 이제 세제 개편안이 왜 중요하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 간 다음에 예. 상원 그 다음에 양하원 합동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쭉 통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계 주식시장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1년간 오르고 부동산도 좋고 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트럼프가 해놓은 게 없어요. 게다가 세제 개편안이 경제 관련 첫 번째 입법 정책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못 된다. 예. 이건 트럼프의 기대가 트럼프의 실망으로 바꾼 하나의 트리거가 되거든요. 트리거가 되면서 방아세요. 방아쇠가 트리거가 되는 되면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되면서 탄핵까지도 근데 그 이슈가 정확하게 경제로 간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서 그동안은 트럼프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꾸역꾸역. 예. 근데 한순간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월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금융규제 폐지입니다. 금융규제 완화. 도드프랭크법. 예. 근데 트럼프가 밀린다. 세제 개편안도 못 돼. 금융규제 완화도 못 해. 그러면 한순간 분위기가 대역전이 냉랭해지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시면은요. 세제 개편안 통과된다라고 하면 주시장 오르고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급락하고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데 예. 만에 하나 트럼프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크게 밀린다거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런 정치적인 불꽃이 한순간에 경제로 간다. 경제로 물러가면서 얼어붙죠. 저는 오히려 급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이슈가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다라는 거. 그래서 예. 짧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로 올랐던 세계 자산 시장 트럼프 실망감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세제 개편을 화두를 들고 이거에 왔습니다.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 헌재 그 탄핵 과정 네. 이 자료를 세계 60몇 개국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네.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면 트럼프 탄핵으로 가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뮬러 특검이 하는 모양새는 예. 어, 지금 이미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속도를 붙였어요? 속도를 붙인 게 뭐냐면 오호.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합니다. 야.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초창기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근데 했었는데. 항상 그래요. 대통령 특검은. 그러다가 쫙 땡기죠. 왜냐면 그물을 넓게 펴야 다 잡히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얘기는 결국 대통령 인터뷰까지는 간다. 인터뷰까지 간다. 근데 역대 대통령 특검이 인터뷰에서 기소가 안 간 대통령은 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근데. 네. 끝났어요. 쇼패딩으로 우리가 예, 쇼패딩으로. 예. 네.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트럼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굿바이 트럼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